세 편이에요. 일단 갈래상의 특징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네, 노란색은 그냥 중요한 거, 빨간색은 반드시 외워둘 것,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시절 가조의 줄임말 안 중요해.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에 향유된 시가 양식, 다른 말로 운문입니다. 운문. 그 다음 언제까지 쓰여지고 있냐? 현재에도 시조 쓰입니다. 이거는 중요해. 3, 4조 기본 음율. 3, 4조 글자 수가 3개, 4개.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 읽어 사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라고 하면서 정형률, 외형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줄. 마지막 장의 첫 구는 삼음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거야. 3줄. 글자 수가 3개, 4개.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에 3글자는 반드시 지켜줍니다. 나머지는 한두 글자 차이가 있는데 다음 평시조, 기본 형식의 단형시조 옆에다가 쓸까? 3장. 한 줄을 자르면 9라고 하거든요. 69. 글자 수 생각 세보면 45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연시조, 사설시조는 중장이나 종장이 제한 없이 길어졌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쓸까? 사설시조는 위에 나와 있는 평시조 더하기 2구 이상 길어져 있으면 사설시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다음 왼쪽으로 넘어옵시다. 시조 3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놔야 돼요.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까지, 조선 중기, 조선 후기. 뭐 쓰고 있는 거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주로 사대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양반들. 중기로 넘어오면 사대부 더하기 기녀들. 후기로 넘어오면 사대부 더하기 기녀 더하기 중인, 평민계층까지 확장이 되고 중기 기녀들까지는 주로 평시조. 중인들,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설시조를 씁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누구? 황진이. 괄호 열고 기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달 밤을 님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비유한 시조입니다. 주제 동짓달 밤에 님을 기다리는 여성의 애틋한 마음. 말이 길다. 그리움. 동짓달 긴 밤을 잘라 넣었다가 님과 함께 있게 되는 날에 펼치고 싶다는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빨간색.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시험 문제. 윗글 가와 가의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법 찾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 눈에 안 보여. 그거를 눈에 보여. 그거 만질 수 없어. 근데 그거를 만질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겁니다. 밤 만져본 적 있어? 없어. 근데 이 언니는 밤을 잘랐다가 넣어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다시 펼 거야. 만질 수 없는 밤을 그렇게 표현해 준다. 평시조고요. 낭만적이고 감상적이야. 동짓달 밤에 연정, 연애한다 할 때의 그 연이죠. 사랑 이야기.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다시 빨간색.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합니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냅니다. 괄호해 놓고 음성 상징어 엄청 잘 씁니다.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 거 어부사시사 넘어가기 전에 뒤로 넘어와 시작해 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잘라서 한 번만 하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사음보. 글자 수가 꼭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어떻게 3, 4, 3, 4 3, 4조 사음보. 봄바람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시조. 여기 종장의 처음 세 글자는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별거 없어. 해석도 볼 게 없지. 하지만 필기할 건 조금 있어. 첫 번째, 동짓달 기나긴 밤, 어론님 오신 날 밤. 이 A의 밤과 B의 밤이 달라. 동짓달 기나긴 밤은 언제? 현재. 동짓날 밤이니까 길어. 지루하게 느껴져. 왜? 님이 없어서. 님의 부재. 그러니까 좋은 밤이야, 나쁜 밤이야? 나쁜 밤이야.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어론님 오실 밤이면 미래야. 짧게 느껴져. 짧게 느껴져. 님과 재회할 거야. 당연히 긍정적 시간이지. 그래서 하나만 더 쓸까? 동짓달 기나긴 밤은 너무 지루하니까 짧게 만들어. 어론님 오신 날 밤은 너무 좋은 밤이니까 길게 만들고 싶어. 세상에 A의 밤이랑 B의 밤이랑 같은 성격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서로 삿대질 해놓고 얘네들 완전 이 밤 저 밤 대조. 됐을까요? 다음,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펴리라. 바로 요 색깔로 칠해놓은 게 밤을 자르고 넣고 펴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라고 확인.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펴리라. 또 다른 색 칩시다. 서리서리 구비구비. 초록색 옆에다가 쓱 칠해놓고 뭐라고 쓰면 돼? 의태어. 다른 말로 음성상징어. 밑에다가 한 말만 더 쓸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선 더 이상 할 게 없어. 다시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겠네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시간을 자르고 넣고 펴고 님이 없는 밤은 짧게 하고 님과 함께 있는 밤은 길게 늘리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굉장히 이 언니 적극적인 언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 됐을까요? 이제 또 다시 앞으로 넘어와야지. 어부사시사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의 이 어부는 벼슬 하다가 은퇴해서 시골 내려와 가지고 취미 삼아서 낚시하러 다니는 어부야.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사시면은 사계절이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 시조는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어 있고
사는 노래, 시조라는 이야기이고 밑에 확인합시다. 어촌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정취, 강, 호, 한, 정.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연시조입니다. 사계절마다 10수씩 총 40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쓰자. 사계절 곱하기 10, 총 40수. 봄, 여름, 가을, 겨울 소재를 사용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조, 자연친화, 무라일체,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녕! 자연 친화적이고 풍류적이다. 자연, 어부의 삶인데 어떠한 어부인지 아까 확인했죠? 어부의 생활에서의 느끼는 한가로움과 즐거움, 배가 출항해서 정박하기까지의 과정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했습니다. 시간순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추보식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뜻이야. 여음구를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작품의 흥을 돋습니다.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어서 우리말의 묘미를 잘 드러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저게 약간 좀 미친 시야. 왜이냐? 이렇게 쓸게요. 봄을 노래합니다. 어디 요렇게 표시할까? 어부사시사. 전체 40수라 돼 있지. 어떻게 40세계가 있냐? 봄의 노래 춘사, 여름의 노래 하사, 가을의 노래 추사, 겨울의 노래 동사 이렇게 되어 있고 춘사 1, 춘사 2, 춘사 3 쭉쭉쭉쭉쭉쭉쭉쭉 춘사 9, 춘사 10 이렇게 되어 있다. 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쓰여져 있어야 돼. 세 줄로 쓰여져 있어야지. 세 줄로 쓰여져 있어야 돼. 세 줄로 쓰여져 있어야 돼. 그러면 동사의 시, 얘도 세 줄로 쓰여져 있어야지. 여름의 9번째도 세 줄짜리로 쓰여져 있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야. 초장과 중장 사이에 후렴구가 있어. 요렇게 여기에 후렴구가 들어가. 여기에 후렴구가 들어가. 다음 중장과 종장 사이에도 후렴구가 있어. 후렴구가 있어. 그래서 대충 보면 5줄로 쓰여져 있어. 대충 보면 5줄로 쓰여져 있다. 자,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이 후렴구는 뭐냐? 출항에서부터 귀항할 때까지,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의 하루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타낸 거고, 다음 중장과 종장 사이의 이 후렴구는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라고 해서 노젓는 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이 노젓는 소리는 전체 40번 나와. 그런데 이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첫 번째 들어오는 거 요거 4번 반복돼.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번째 들어오는 거 이런 애들 4번씩 반복이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4번씩 나올 거야. 얘네들은 각각 4번씩 나올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 됐을까? 나 네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여기만. 이름 써야 돼. 여기가 초장, 여기가 중장, 여기가 종장. 그리고 얘가 후렴구 1. 지국총 지국총 여기가 후렴구 2. 이렇게.
잘 봐. 봄의 네 번째지. 그러면 이 이어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째에 네 번 나온다고. 다 뜰어라가 있어. 그거 네 번 나온다. 됐을까? 맨 마지막은 뭐냐면 춘사십은 배 메어라 배 메어라야. 그러면 봄의 열 번째 배 메어라 배 메어라. 여름 열 번째 배 메어라 배 메어라. 가을 겨울 열 번째 배 메어라 배 메어라. 이렇게 네 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쓸까? 이어라 일단 옆에다가 곱하기 4 괄호 열고 한 번 더 씁시다. 출항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귀항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타낸 겁니다. 지국총 어사와 이거는 찌그덩 어사와 어영차 라고 해서 노젓는 소리를 흉내낸 거고 얘는 곱하기 40 모든 시조의 나머지 수에도 다 나와. 됐을까? 시가 그렇게 흘러가 있습니다. 이거야. 여기 봐. 초장, 중장, 종장 사이에 출항에서부터 귀항까지의 과정. 요게 이거야. 다음 찌그덩 어영차 노젓는 소리를 흉내낸 거 40번 나온 거 여기야. 자, 이제 내용을 봅시다. 우는 것이 뻐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물음표 요렇게 끊어 놓으면 앞뒤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지. 됐고 우는 것 청각 푸르다 시각 뻐꾸기 움직이는 애지 동적인 이미지. 푸른 버들숲 가만히 자리 잡고 앉아있는 애들이지 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동적인 거랑 정적인 것만 또 따로 떼놓고 보면 대조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옆으로 삿대질 첫 번째 줄 초장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봄날의 정경묘사. 봄날의 풍경을 묘사해 줍니다.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세상에 집이 들락날락 한다고? 살아있는 짐승처럼? 화류법. 화류법은 뭐야?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 말가한, 맑고 깊은 소, 연못에 온갖 고기 뛰놀고 있구나. 어우, 취미 삼아서 낚시 다녀야 되는데 물고기가 그렇게 많다고? 풍요로움. 자연은 언제나 내게 만족감을 주는구나. 이야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앞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시조. 나무도 돌도 없는 바위에서 님을 여인 화자의 절망적인 슬픔을 매에게 쫓그리는 까투리 마음 1, 위험에 처해 있는 뱃사공 2의 마음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절망적 슬픔을 생생하게 노래한 사설시조다.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점층법 쓰였대. 화자의 심정을 더욱 강조합니다. 물론 점층, 과장, 열거,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애들이 또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 점층은 뭐지? 커지거나 무거워지거나 심각해지는 거. 절망적이야. 님과의 이별로 인한 절망적인 슬픔. 누구보다? 까투리보다. 누구보다? 뱃사공, 도사공보다. 표현법, 과장, 점층 쓰여져 있어요.
화자의 심정을 다른 대상과 비교합니다. 라고 이야기.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여기겠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로 쓰여져 있네요. 아니야. 여기가 초장, 여기가 중장, 여기가 종장. 중장이 엄청 늘어나 있군요. 장형화되어 있다. 수다스러운 어조다. 바로 이게 사설시조의 특징이다. 초장은 안 늘어났나요? 나무도 돌도 바윗돌도 없는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초장도 늘어나 있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 있는데 중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다. 이 이야기지.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끊어. 숨을 곳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꿩이에요. 꿩의 마음, 속 마음과.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죽었다. 답이 없네. 끝났어. 내 인생 아니지. 내 가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까투리 절망적이야. 답 없어. 이거 죽어야 돼. 대천 넓은 한가운데 일천석 많은 곡식을 실은 배에. 일천석 한 석이면 두 가마거든요. 그러면 일십 백 천석이면 두 가마. 한 가마에 80kg거든. 80kg. 그러면 얼마야? 28에 16, 0000, 10, 100, 1000만, 10만 kg. 공 3개 지우면 어유씨 160톤, 160톤. 쌀을 160톤 싣고 노도 잃어버리고 난리 났네. 닷도 잃어버리고 큰일 났네. 용총도 끊어지고 밧줄 끊어졌어. 큰일 났네. 돛대도 꺾어지고 어이쿠. 키도 빠지고.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핸들 빠졌어. 바람이 불어 물결이 쳐.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자욱해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동서남북이 검어 어두워졌어. 천지가 적막해 같이 놓을 사나운 파도가 떴는데 수적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도사공 지금 무슨 생각할까? 야씨, 죽어도 어떻게 이렇게 곱게 못 죽을 수 있지? 라면서 역시 절망적. 엊그제 님과 헤어진 내 마음. 엊그제 님과 헤어진 마음. 어디다 같다고 하겠는가? 같지 않다. 서리법. 그러면 이렇게 할까? 까투리 1, 도사공 2, 내 마음 3. 3번이랑 1번, 2번 달라. 아니, 3번이 훨씬 더 절망적이야. 야, 차라리 너 도사공이랑 바꿀 테니까 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면 너 도사공 할래? 네. 너 님과 헤어진 거 다시 만나게 해줄 거니까 너 이 까투리 할래? 네. 아마 얘는 그렇게 대답했었을 거야. 됐을까? 그만큼. 자, 다음 중장에 쓰여있는 표현법 찾을게요.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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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열거. 근데 말하면 할수록 상황이 심각해지지. 점층. 사실 저게 가당키나 한 상황이야. 과장. 전체적으로 1, 2번이랑 3번 나랑 뭐 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지. 어디가 같다고 하겠는가? 같다고 하지 못해. 알면서 물어봤어? 서리법. 다양한 표현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 됐을까요? 네. 차여본 적 있어? 남자한테 차여본 적 있어? 나는 많은데.
앞페이지. 그래서 지금 부인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한 부분 몇 군데 체크할게요. 님 없이 보내는 밤 짧게 하고 싶다는 소망.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요거 그냥 화료법 쓰여 있다라는 거.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의성어 의성어 음성상징어. 야, 노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흥취를 돋우며 사실감. 맑고도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논다 생동감. 저는 풍요로움 만족감 더 써드렸었고. 다음 페이지. 까투리 도사공 화자가 처한 상황 절망적이다. 하지만 내가 제일 절망적이다.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절망적이다. 자신의 심정과 까투리 얘네랑 비교하고 있어요. 그 정도 확인하면 끝. 다음 페이지. 동짓달 기나긴 밤 시간을 사물에 빗대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추상적 대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했다. 이유는 님과 함께 밤을 더 길게 하고 싶다. 밤에 뭐 하려고? 고스톱 치고 놀겠지. 이렇게. 다음 동짓달밤 님이 오신 날밤 밑에 엄청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몇 개 더 써드렸어요. 차라리 앞에 필기 보는 게 더 나아. 어쨌든 대처 방안. 밤을 잘라두었다가 오신 날 펴고 싶어요. 그래서 마저 적극적이라고 그랬었지. 어부사시사는 강가에서 놀러다니고 있죠. 운다 청각, 푸르다 색채. 하지만 저는 하나 더 써드렸죠. 뻐꾸기, 동적 이미지. 버들숲, 정적인 이미지. 화자의 시선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 경치 보다가 가까운 경치 봅니다. 다음 페이지. 나무도 바윗돌도 비교합니다. 누구랑 비교해? 까투리랑 도사공이랑. 야, 비교 열거 표현법 썼는데 님과 이별한 화자의 절박한 마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번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까? 가와 달리 나는, 가와 나 모두, 가, 다와 달리 나는, 이런 식이니까 이 표를 그냥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됩니다. 종장에서 드러나는 운율의 특징. 어론님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엊그제 님여인 내아니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사음보다. 종장의 첫 음보는 평음보고. 무슨 말이냐? 세 글자씩. 두 번째 음보는 반드시 과음보. 여기 두 번째 덩어리는 글자 수 많다고.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시네요. 한시. 정형시입니다. 글자 수가 똑같죠? 음수율. 여기 음이 비슷해. 비슷한 자리에 비슷한 음이 옵니다. 음위율. 역시 정형시니까 정형률입니다. 운율 눈에 보이는구만. 외형률. 이국의 보름달. 화자의 현재 위치.
보름달을 보고 있어. 시적 대상. 보름달이 떠 있어. 밤이야. 시간적 배경. 깊은 가을 나그네 나 화자는 요양 땅에 있네. 타향에 있다. 남쪽 길 내 고향 조그만 누각 돌아갈 꿈은 아득하고 아득하네. 고향 그리움의 대상. 달 보니까 고향 가고 싶다. 그러면 보름달 하나 더 쓸 수 있겠는데 뭐라고?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고향을 회상하는 매개체. 이런 말 써주면 되지. 됐을까? 사원절구예요. 내자 곱하기 네 줄 그냥 그렇게 써. 원래 구라고 해야 되지만 타양살이의 보름달.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보름달을 통해서 고향 드러냅니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합니다. 어머, 동일한 구절 반복한 거 어딨어? 아득하고 아득하네. 동짓달 기나긴 밤과 위시의 시상전개 방식. 조선시대에는 역시 시조와 한시지. 대부분의 시조는 노래로 불리다가 국문으로 기록된 우리말 노래지만 한시는 처음부터 한자로 창작된 기록문학이다. 표기 방식에서도 시상전개의 차이가 있어요. 한시는 기, 승, 전, 결, 4단 구성. 세 번째에서 시상의 전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세 번째 부분에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세 번째 전환. 얘네 둘이는 똑같은 거잖아. 다 다른데. 그러니까 얘네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됐나요? 됐나요는 뭐야? 괜찮나요? 시조의 특징 됐어. 열심히 잘 해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일단 정치.